왜냐하면 이게 동영상 그 녹음이 동시에 촬영이 되는데 핸드폰 삐삐삐 소리 같은 거 아니면 카톡 소리가 다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현장음으로 가치는 있습니다만 후보자님이나 그 촬영하시는 분이 좀 신경이 거슬리는 것 같습니다. 다 들어오셨지? 딱 10분 지났네요. 지금까지 그 각 후보자 5분에게 공개 질문 사항이 사전에 갔고요. 그 지금부터는 어찌 보면 비공개로 이제 그 상호 간에 상호 토론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에서 정중에 그 자유 질문 토론이 있습니다. 그 상호 토론 이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먼저 그 세 분, 그 상임대표 후보로 오신 세 분이 상호 토론하겠습니다. 그 굳이 누구를 지정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면 나는 환경운동연합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 생각이 어떤가를 정치권 공방보다는 부산환경운동연합의 그 내년부터 올해부터 하는 발전 대안에 관한 공유와 인식을 확장시키는 의미로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상임대표 분은 급여가 없습니다. 그 무급 봉사식으로 하시는데 한 분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세 분이나 나오셔서 저희도 참 놀랐습니다. 그 먼저 상임대표 세 분 간의 상호토론 순서를 저희가 알려드렸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질문은 자유가 제일 어려운데. 자유가 쉽지 않아요. 순서로 먼저 그러면은 거꾸로 해가지고 안하운 대표님이 지정하셔도 되고요. 지정 안 하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질문사항이나 제안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쑥스럽기도 하고. 예. 저도 쑥스럽습니다. 처음 해봤어요. 이게 이제 상호 토론이라는 게 내가 당신들보다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근데 아니 정책에 저는 대해서 뭐, 질의를 해도 되죠. 네. 상임대표 뭐 누가 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질문하려니까 박정조 선생님 뭐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아주 친한 사람인데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2019년도 한국 사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있으면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나라가 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한문사님 칭찬 같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환경이란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 아니거든요. 제가 어떤 변화를 바란다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교라는 것도 있고 철학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다. 예술 분야도 있고.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생명을 느끼고 살아가면서 즐길 수 있는 것, 그 중에서 환경을 생각할 친환경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삶의 모멘트가 아닌가. 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템이라는 거는 우리 안 대표님이 그 설명해 주시고 저는 뭐 이제 기획 파트는 했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뭐합니까? 생각을 해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도 사양이 되면 별볼이 없어요. 특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허권이 돈을 얼마나 투자를 해가지고 진짜 불을 가지면 되는데 생매장 되는 특허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뭐 아이템, 여기 공약에 나온 이런 사항을 제가 아이템을 좀 올해 제가 안 되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우리 여기 상임대표 되신 분하고 사무처에서 활성화시키면은 굉장히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회원을 모으는 장이 되고 진짜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된 시스템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안 돼도 우리 대신 상임대표님 또 그리고 우리 사무처 이러한 부분을 진짜 연구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변화는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산이 1억분이 없었어요. 그때 이 건물을 어떻게 샀겠습니까? 쉽게 사가지고 해결이 된다던데. 이상입니다. 그런 아이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사회자로서 참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뉴스룸에 나온
출연자나 100분 토론 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찍은 걸 회원들은 저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보면은 3분을 다 쓰는 후보자보다 1분을 쓰면서 핵심 있게 말하시는 후보자가 더 인상 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계 보시고 3분에 연연하지 마시고 1분만 썼다고 자기가 시간을 덜 썼다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동영상을 보는 후보자가 그 자신한테 자신의 말에 그리고 또 이 동영상을 보고 누구를 표를 찍을까 그 사고를 전략적 사고를 하시면은 3분은 굳이 다 안 쓰시라고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계속 그거 다른 뭐 아예 제가 지혜 예, 우리 참 안 대표님한테 진짜 참저 우리 안 대표님은 부산 시민들이라 시민사회단체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참 좋은 부분 공약사항에 있던데 그 이제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소그룹에 어떤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소그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한 12여 년간 지역 모임을 여기 운영위원회 참여를 안 해서 지역 모임에서는 거의 99% 참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진짜 우리 한국농연합의 발판이고 씨앗이다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결론은 지역 모임이 뿔뿔이 흩어지고 완전히 공산주의처럼 계급화되죠. 간부들 뿐이 없어요. 일반 회원들이랑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가 여기 안 있죠.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도 환경 관련된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순환에 어떻게 좀 잘해볼까 이런 것이고 또 요즘 최근에 이제 그 플라스틱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소그룹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플라스틱을 생각해가지고 좀 대처하는 그런 소그룹이 있으면은 저도 참여해가지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관심 갖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윤영희 대표님이 질문하고 생각이 없으시면 아니면 세 분들에게 제가 공통 질문 하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본래는 질문할 생각이 없었는데 질문을 해야 된다고 막 안내문이 와가지고 좀 억지로 질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대표님께서 한 목사님께 그 질문하신 내용과 연관이 되는 건데 제가 한 목사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소그룹 운동은 저 옛날에 학생 운동할 때도 뭐 소그룹 운동 막 그때부터 얘기했었거든요. 중요한 알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지역 모임들 그리고 영역 모임은 영화 모임 우리가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실패를 했죠. 그리고 이제 학원 모임이 정말 튼튼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 모임과 지역 모임에서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그걸 좀 듣고 싶고요. 하나씩 말해야 됩니까? 1분에 질문 끝내요. 1분에 하나만? 질문을 1분 이상 못하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질문 하나 더 있는데. 그럼 다음에 다시 하시면 그거 먼저 질문을. 네.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이제 자기 관심 있는 모임 하자고 하면 잘 안 돼요. 제일 문제는 잘 안 모인다는 거죠. 이게 현대인들이 상당히 바쁘고 우선 먹고 사는데 많이 바쁘고 또 관심사가 웬만큼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 아닌 이상은 그런 모임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거 인원이 800명가량이 된다는데 그 중에서는 분명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찾아서 소그룹으로 묶는데 지역별 다양한 그 많은 건 좋아요. 꼭 환경 문제 아니더라도 취미 생활하는 등산 모임도 좋고 이런 소그룹이 살아있는 조직이 잘 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을 하는데 아무튼 정말 잘 안 모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룹의 리더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찾아내서 좀 키워야 돼. 그런 것이 이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윤현희 대표님께 질문하고 싶은 두 분, 2번, 3번 후보자님 없습니다. 없는데 억지로 시키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내가 그 다른 후보자보다 낫다 그런 의미보다 부산환경농연합의 지금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생각?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더 있거든요. 한 개 더, 예, 제가 하고 나서 다시 드리고. 아, 또 주겠어요? 예. 네,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만약에 더 없으면은 사회자 공동 세 분한테 답변을 줄 수 있는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한 개 돼 있다니까 윤전이 부분이. 아, 저는 그 박 대표님이랑 안 목사님께 공동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상임 대표에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공동 대표를 이제 같이 해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점이 우리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해서 하는 기자회견이나 캠페인도 있고 다른 단체하고 우리 같이 하는 기자회견이나 캠페인도 있었는데 제가 두 분을 거의 본 일이 없거든요. 어떤 기자회견에도 두 분이 안 나오시고 어떤 캠페인에도 안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상임 대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우리 이응만 상임 대표님 저 노후에 끝없이 기자회견에 내 불려나가시고 내 가족 캠페인에 오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아마 바쁘셔서 아마 못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임 대표가 되시면은 이제 그건 이제 몸을 할애하고 시간을 다 내서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실 수가 있는지 이게 두 분 다 궁금하고요. 다음은 또 박병규 대표님은 한 가지 제가 뭐 좀 질문으로 하나 못 하나. 예. 아 죄송합니다. 그 알겠습니다. 일단 그 상임 대표가 되면 시간 할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고요. 바로 단답변이나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박병규 후보님부터 먼저. 당연하게 상임 대표가 되면은 적극적인 참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기자회견이라든지 시스템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또 뭐 상임 대표님은 열심히 다니가 될 상황이 아니죠. 사무처 직원과 일반 회원도 참여해야 된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참여운동, 항의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 구조를 아주 재미있게 생각하고 논의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저기 하나원 후보님. 네, 좀 미안한데요. 제가 모르고 참여 못한 게 80%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맨날 카톡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런 기자회견 할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에서 이런 기자회견이 중요하니까 참여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시간이 되면은 저는 참여를 합니다. 근데 우선 그런 연락을 잘 못 받았어요. 자기가 알아서 정보를 알아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다른 거를 좀 취소하더라도 이건 정말 참여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면 참여합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후보 상호 토론할 내용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제가 이제 그 공개 질문 1번, 2번, 3번 아니 통해서 처장님은 안 해요. 처장님 거 하고 나서? 하고 다시는 미안합니다. 예. 역시 성질이 조금 급하시네.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그 세 분 공개 질의 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30개 연대 사업, 연대 활동에 관해 가지고 다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보자로서 그 만약에 상임 대표가 된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올해 작년이죠. 2018년까지 했던 연대 활동, 연대 사업에서 어떻게 자기는 판단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그 상임 대표 세 분이 그 순서대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 공동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각 후보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질문을 사회자 질문을 던지고 이것으로서 이제 상임 대표 상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윤현희 후보님부터 연대활동 자기가 상임 대표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말씀해 주시죠. 그 질문이 좀 제 생각으로 좀 광범위해서 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애초에 아까 연대에 대한 시각을 제가 밝혔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밝힌 거는 환경운동과 관련된 연대거든요. 우리 사실 환경운동과 관련된 연대 말고도 우리가 시민운동 단체, 우리가 그 주무 지금 단체이기도 하고 일반 시민운동 연대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 쏙 들게 다 제대로 하지는 못하였으나 아마 저는 이제 환경운동과 관련된 연대는 저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우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밖에서 특히 강물단체는 보면 특히 지난번에 최수영 처장이 함안부에서 내려온 이후로 부산환경운동연합이 강물운동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한 거에 대해서 너무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김준열 직무대행이랑 저랑 좀 이제 작년에 이제 2018년에 많이 가서 좀 많이 무르지기도 하고 이제 많이 좀 예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 우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연대를 환경운동이 제대로 가도록 자리를 잘 잡고 그 방향을 잘 잡아가야 된다. 그것에 우리 환경운동의 역할이 있고 그 탈핵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준위 핵 폐기물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제가 사실은 우리가 해보니까 이 환경 문제는 좀 이 자연과학 문제가 겹쳐서 그런지 학자들이 좀 우리 편 학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난 상당히 좀 어려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더욱더 우리가 뭐 더 하냐 마냐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잡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그 박병규 의원님. 참 연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대하는 시스템 방식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연대를 할 때 전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무의 업무가 그 집중됩니다. 그럼 부산환경운동연합이 하는 것이 1년 동안 뭐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실질 봤을 때. 말 그대로 우리가 공무원들 보고 정시행정을 한다는 똑같은 꼴이에요. 저는 더 시민사회단체가 정시행정을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연대는 다 합니다. 연대라는 게 뭡니까? 우리 기술적으로 이름 올리는 게 연대예요. 그럼 태극기가 우리 예를 들어서 박근혜 물리쳤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느끼면은 자동적으로 다 참여가 됩니다. 어떤 이슈화가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 연대와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돌아가려면 부산환경운동 지금 3명입니다. 3명. 어떻게 연대 사업에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덩치가 돼서 갑니까? 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진짜 실질적인 부산환경운동연합이 해야 할 일, 진짜 앞으로는 전 분권 아닙니까? 그죠? 그럼 부산환경운동연합에 찾아야 될 거, 그것을 집약해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하고, 연대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연대 안 하는 게 어디 있으면 다 시민사회단체에 연대는 되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중추진 역할을 전부 다 업무에 매달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회원들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나원 예. 부산에서 이제 환경운동연합의 위상이 굉장히 높거든요. 다른 단체들은 제가 이제 하천운동 뭐 대표할 때도 회의하면은 환경운동연합 왜 하나?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환경단체들은 꼭 환경운동연합이 연대단체로 참여해주길 원해요. 그러나 이제 환경운동연합보다 훨씬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물환경 관련돼서는 뭐 하천 그 이름이 바뀌었던데 하천운동하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잘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시에도 뭐 조직도 바꿔내고 했어요. 그런 단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연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연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환경운동연합이 다 활동을 다 그걸로 다 소비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담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뭐 상임대표, 사무처장이 다 나가서 그러지 말고 우리 가운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자. 네? 그래서 분담을 좀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상임대표 세 분의 후보자 상호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사무처장 후보자 두 분의 상호 토론이 있습니다. 그 토론 규칙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에, 답변은 2분, 그리고 30초에 이번에는 3분을 다 쓰는 게 아니고 2분 30초 안에 말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뒷문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할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자기 답변을 많이 하면 6번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시작해 주시죠. 그 선배 활동가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과 제가 궁금한 것 좀 섞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제일 보람 있었던 일과 성과가 있었던 일 궁금하고요. 앞으로 시민운동이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부담이 있었던 일하고 사실 뭐 성과 우리가 운동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근데 이제 또 이제 조직을 하고 실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심평소각장 같은 경우도 1년에 뭐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캠페인을 돌아서는 캠페인하고 돌아서는 캠페인하고 이렇게 했지만 소각장은 지어줬고 그렇지만 저희가 반대를 했던 게 맞았다라는 것이 지금 환경부 정책을 보시면 소각장이 오히려 폐쇄를 시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대포도 폐쇄를 시키고 해운대도 폐쇄를 시키고 근데 그때는 400톤 짓는 것이 환경부 정책이었어요. 그걸 바꿔내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힘들지만 당시에는 바로 성과가 나거나 뭐 성공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가치, 생태적인 가치를 가지고 지역 주민과 함께 회원들과 함께 활동해 나갔을 때 나중에는 그 방향이 맞았다라는 것이 나타났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외부델타 시티 같은 경우도 아직 뭐 분양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공공성을 가지고 사회적인 가치를 우선을 해서 굉장히 예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예관계자들의 그런 이제 정말 집요하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응을 해서 연대체를 만들고 주민들과 함께 밤새도록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정책을 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런 사례들로 예를 들면 금정산의 원유암 같은 경우 저희가 복원을 시켰습니다. 단체 뭐 녹색연합이라든가 여러 단체들과 연대를 해서 부산환경포럼 단체들과 함께해서 결국 복원시켜냈을 때 우리가 금정산을 이렇게 지켜냈다라는 그러한 뿌듯함도 있었고 시간이 다 됐는데 예를 들면 뭐 CBD라든가 SDG와 같은 그런 새로운 영역을 또 발굴해서 환경운동을 국제적인 연대와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보람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운동을 설명 못했나요? 예, 질문하시죠. 질문 그럼 이것도 관리하는 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요? 하고 싶은 질문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줄 8개를 해왔는데 질문 2개밖에 안 됩니다. 2개 한다니까 플로어에서 하나씩 시켜야지. 일단 조금, 예, 저는 사실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지금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통합적인 접근이 좀 돼야 되는데 굉장히 좀 분야로 나눠져서 물운동 따로 하고 에너지운동 따로 하고 미세먼지, 대기, 에너지 탄핵 따로 하고 이렇게 접근이 되는 이런 부분. 또 회원활동하고 환경운동이 별개가 아닌데 회원활동을 또 다르게 생각하고 환경운동을 또 다르게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이해와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이해 그게 둘이 아니다라는 게 결국 생태적인 가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 문제를 제대로 좀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 중에 하나는 2018년도에 이제 중점 사업 중에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이 환경연합의 사업이었어요. 그에 대해서 물론 바빴겠지만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저희 환경운동이 늘 수동적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한 가지를 해결하는 단순한 그런 대응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재생에너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올해 성과라고 하면 저 옥상에 3kW 올린 것이지만 사업적으로 보면 시민사회와 함께 시민들과 함께 이런 조직을 구성해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구성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된 바가 없고요. 거기에는 저희 환경운동 전체의 이제 법이나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관련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가 사업적으로 뭘 나갈 때 결국은 추후에 2022년 이후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기업에 대한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어떤 법인을 만들어야 될 건데 그 법인을 통해서 이런 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발전을 시킬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지금 짧게만 2년, 3년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우리의 중점으로 가져가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반박해도 되겠습니다.
질문 1분에 이분 이분. 30초. 예, 됐습니다. 그럼 끝나고 또 반박할 수 아, 있습니다. 30초만 해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1분 이내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확대 보고 사업이 올해 중점 사업이었는데 지난해 그게 왜 난 회원 활동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부산시에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 보조금 사업이 있었고 그거를 정보도 드리고 사무처도 회원들한테도 좀 보내고 그래서 태양광을 이제 자기 집이 미니 태양광하는 이런 것도 좀 하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후 에너지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도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어떤 이제 100만 가구 절약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운동을 하는 게 회원 활동도 높이고 회원들의 참여도 나 만족도도 높일 수가 있고 원래 참여 목적이 더 많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실험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 우리가 스타벅스로부터 후원금을 1,00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스타벅스가 미국 일리노아주에 예를 들면 340개 매장을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100% 이렇게 한 게 됐잖아요. 네, 끝났습니까? 네. 그런 것도 우리가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질문 반박에 대한 거니까 재반박하셔도 되고 질문 안 하셔도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알아서 사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박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 플라스틱 문제도 그렇고 이 100만 에너지 뭐 절약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해볼 만하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뭐 저희 전문기관에 네 군데가 있는데 앞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군데 전문기관과 협력 사업이 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공공 좀 기관이나 이런 걸 좀 그거해서 땅이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준비를 했었는데 많이 신경도 못 썼고 기억했던 부분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안 된 것 같고 이런 건 뭐 충분히 그 다음에 전문기관과 함께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질문 한 개씩 할 수 있는데 질문 많이 준비해 오셨던 이런 부분이 먼저 하시죠. 뭐를 막 사실 저는 준열 씨가 왜 환경운동을 할까, 환경운동을 어떻게 해 나갈까 사실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처장을 이제 어쨌든 우리 둘 다 이제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사무처장을 하게 되면 준열씨 사실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잘생기기도 했고 또 이렇게 친절하고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상당히 좀 부럽기도 하고 이런데 처장이 되면 오히려 욕도 많이 얻어먹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처장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 중에 하나는 환경운동연합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부산시를 끊임없이 견인해 나가야 되거든요. 시의 관료들하고 정말 픽터지게 좀 싸우는 현장에서 늘 그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맏형단체로서 또 주도를 해야 되는 견인해 나가야 되는 위상에 맞는 그런 활동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본인이 생각하는 사무처장 역할과 어떻게 좀 잘 조화롭게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네, 뭐제 공약 사업처럼 이야기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인성이나 이런 것들은 둘째 문제인 것 같고요. 결국 사무처장으로서의 첫 번째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은 전문기관이 많고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친화력이라 생각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사무처를 책임지는 이런 살림살이 이거는 이제 장점이라기보다는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고 부산시 견인회나 이런 부분은 역시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올해 이제 민선 7개 그게 협치인데 제가 협치 네트워크에도 좀 중점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제가 들어가는 위원회 한 20개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시합은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시는 어떤 것도 시민단체가 지금 현재 같이 할 마음이나 태도나 준비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보면 시민사회 역시도 협치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고 싸움을 통해서 어떤 접점을 찾아야 되겠죠. 무조건 싸운다고 다 해결된 문제는 아니니까 결국 그 접점을 환경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원하는 그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제가 앞에 질문에 하셨을 때 대답하셨지만 저는 저희가 옳지 않은
말을 하거나 옳지 않은 환경운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자긍심이라 생각하고요.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서 결국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사무처장의 역할이겠죠. 네. 그 얘기 예, 두 분 끝났고 김진 후보가 질문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서 네, 사무처장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그 선배 활동가에 드리는 것과 제 개인적인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흔히 시민사회, 환경단체도 물론이지만 시민사회 선배도 없고 중간도 없고 후배도 없고 활동가가 없다, 키운 적도 없고 기감이 될 만한 사람도 없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본인이 환경운동가로서 많은 이제 인생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환경운동가로서 사셨는데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이 후배 활동가들, 그러니까 이 시민사회가 명맥이 유지되게 활동가들을 키우고 부산환경운동 분야를 발전하는데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2분 안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참 많이 배웠고 저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과정 속에서 참 많이 단련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어떤 강인하거나 뭐 이런 스타일이 원래 아닌데 운동을 해야 되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늘 이제 싸워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 스타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사무처 활동가들을 보면 너무 이제 업무 분장이 너무 기능 중심으로 이렇게 좀 분장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좀 빨리 지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본인이 이제 기획도 하고 그걸 직접 조직도 좀 하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도 직접 만나서 말씀도 듣고 자기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좀 마음껏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장을 저는 좀 마련을 해드리고 싶고 가능하면은 너무 이렇게 처장이나 뭐 대표님하고 주요 회의하고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고 맡은 활동가가 책임지고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이전 사무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소극적이거나 생활인으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활동가로서 이렇게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업무가 사실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쭉 예전에 했던 사무처 업무 분장을 보다 보니까 정말 실무적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좀 효율적으로 할 건 효율적으로 딱 분리를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운동가로서 활동가로서 해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다시 재배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이것으로서 상임대표 상무토론 그리고 사무처장 후보 상무토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청중에 계신 분들이 무지 기다리는 시간인데 자유토론 방식입니다. 청중 및 방청석에서 자유롭게 손을 올려가지고 자유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 다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 특정 후보를 지목해서 지목할 수도 있고 질문을 1분 이내에 하시고요. 답변을 좀 더 줄여가지고 답변도 1분 30초 이내에 하시고 추가로 더 이제 쓸 수 있는 30초 그러니까 2분을 절대 넘으면은 제가 두드려가지고 답변을 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후보에게 너무 많은 질문이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후보가 받을 수 있는 질문을 최대 5개까지 됐습니다. 6번째 질문을 받으면은 자기는 답변을 못합니다. 못하고 다른 분이 청중이 질문한 내용이 나는 내가 답변하겠다 신청해가지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청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 후보자가 답변할 수 있는 최대 횟수는 5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에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자가 이제 일반 회원들에게 받은 핵심적인 질문 한두 개 중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청중분 먼저 말씀. 네, 조영재라고 합니다.
그 소식지 그 편집위원을 맡고 있어서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네. 소식지를 얼마나 열심히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소식지의 어떤 개편 방향이 있으시다면 네,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회장님. 이윤현이 후보님. 순서대로 해야 돼요. 네, 이번에 순서부터 거꾸라고 파동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정말 저 질문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왜냐면 제가 잘 안 읽는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제가 잘 안 읽는 거는 1번 제가 좀 게으르고요. 그 글자 이런 걸 좀 싫어해가지고 안 읽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진영씨 살아계실 때 우리 편집부 편집부 사람들도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보고 이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건전한 대안으로 제가 제시한 게 입체적인 신문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돈이 좀 더 들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어쨌든 회원들이 좀 보는 신문을 만들자 해서 저는 그것이 좀 비현실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영상신문은 좀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그까지 가면 제일 좋겠습니다. 우선 영상신문이 되기 전에 입체적인 신문을 좀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동영상 촬영돼가지고 요 자리 현장에 없는 분이 보실 때 어느 분이 간단 명료하면서 간결하고 강조적으로 효과적으로 의사전달 잘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아닙니다. 시간을 못 보시니까 이제 갔어야 된다는 그런 분들의 생각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 박병규 의원님. 예. 저는 여기 봄이 오면 산에 그래요. 매달 열심히 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문제점 됐던 부분이 신문하고 중앙에서 나온 거 두 부가 따로따로 나왔어요. 근데 우표값 때문에 얘기를 했거든요. 사무국에서는 편집부에서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래자 합회가 오더라고요. 그 어떤 상황이 발견돼 참 궁금해. 아직 답을 해준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신문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하고 기획하고 한 부분이 아직 변경이 바뀌지 않거든요. 편집국이 고집이 세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개성이 있다는 거겠죠. 다시 한번 이런 부분 좋은 얘기를 나눠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하나로. 봄이 오면 사내들의 몇 년 전까지 왔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안 오더라고요. 오늘 와서 요거 두 개를 처음 봤어요. 요것도 처음 보고 오늘 처음 봤는데 그래서 오늘 잘 좀 보내달라고 우리 정구술 부탁했습니다. 보내달라고. 그래서 근데 시민단체가 이렇게 신문을 낸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해보겠다고 의욕 가지고 냈는데 오래 못 가요, 신문이. 근데 환경운동연합에 이게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소식지가 계속 나오고 상당히 좋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면은 열심히 보겠습니다. 민원주부. 저는 제가 사무처에 정책국장에 있으면서 이 소식 담당을 했는데 우리 최고 수석님도 계시고 네 어쨌든 같이 이제 편집위원으로 그때 다 활동 같이 했었고 최진현 선생님이 그때 토익지 편집장을 하시면서 굉장히 늘 술도 많이 먹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조금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도 열의가 많고 기사 써내고 뭐 그러면서 또 회원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그런 장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보면 우리 용서 회원 협의 명단에 빠지지 않았나 그런 걸 제일 먼저 확인하고 수리 결산 확인하고 만화 정도 보고 기획 뭐 이런 정도만 보는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이게 비용은 꽤 많이 나가는 부분이 그 정도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조금 한번 웹진을 한번 같이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마창이나 서울은 이제 그렇게도 더 보내오니까 조금 가능한 늘 모색은 했잖아요, 그죠? 모색은 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회원들의 의사도 수렴하고 우리도 한번 이제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때 바로 이 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딱 이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4년 가까이 맡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기사 부분을 좀 확보를 하고 매월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분기별로 해서 석 달 거를 좋은 기사들을 모아서 지금 함께 사는 길처럼 그 정도 크기에 두께 한 면에 한 기사 정도 실리는 그러한 두고 둘 수 있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 그런 것들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분도 뭐 제가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사업비로 나가는 부분에 뭐 90%는 소식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또 어떤 더 좀 발전적인 온라인으로 접목한 그러한 소식을 나누는 것과 오프라인을 명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중간 접점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식지 편집분들 늘 감사드립니다. 네, 청중 중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양재 있습니다. 네, 양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 최대 관심사가 상임대표 사무처장 선거입니다. 전국은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전국은 지금 법이나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민간단체로 남아 있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상임대표님들의 의정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대표님 세 분한테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인화에 관한 점 본인의 또 나올까? 지금 거꾸로 해가지고 이번에 안 나오는 네. 사실은 운동단체가 이렇게 법문 소양도 자랑하는데 나중에 힘이 됩니다. 네. 이 건물 없이 유연하게 움직일 줄 아는 게 시민사회운동의 단체고 법인화도 예전에는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자꾸 법인화 얘기하는 거는 이제 회원들이 이제 회비를 좀 잘 내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부금 확인서나 그런 문제 혹은 정부의 프로젝트 낼 때 법인이 돼야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관심 쓰는데 기본적으로 얘기해가지고는 시민사회 운동이 어려워지니까 법인화 쪽으로 이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하고 이건 뭐 거부할 수 없는 또 시대의 흐름이긴 한데 네, 그런 취지에서 이제 법인화 이것이 논의된다. 이 정도만 좀 얘기해요. 사무국에서 이제 전원이 왔는데 법인화 관련되는 부분이 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 결정된 대로 아니 전부 대표자회의에서 대표자회의에서 결정이 이제 돼가지고 정리가 됐어요. 기존 지금 환경운동령 회비 내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내년에도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만 질문 답변을 들었는데 양대 교수님 두 분 질문을 들을 필요가 있는 질문입니까? 저는 저 질문에 답변을 좀 하고 싶어요. 네, 하십시오. 네, 저는 뭐냐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인화를 인식하는 아주 이상하게 판단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법인화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사무국에 일하시는 우리 활동가 누가 책임집니까? 회원 떨어져 나오면 누구 책임 아무도 안 집니다. 법인화를 만들기 위한 서로의 책임, 서로의 환경운동을 잘하자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구조로 가자는 게 법인화거든요. 법인화가 안 되면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개울이 떨어져 나가든 예를 들어서 우리 활동가들이 월급을 못 받든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기본적인 거고 법인화가 되어야만이 서로가 책임을 지면서 튼튼한 부산 환경운동이 된다는 겁니다. 법인화를 일반 시민들이 한 기부금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기부금은 아무 관계 없어요. 기부금은 제가 공무원한테 기부를 받아 이거 100만 원 기부하면요 혜택금 10,000원이에요. 10,000원. 기부금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걸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이사님. 제가 뭐죠? 그럴까요? 저는 법인화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대표님은 이 뭐 회원들이 떨어져나고 이런 책임을 지기 위해서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그거 법인화 되지 않아도
모든 조직적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책임지고 서류 다 준비되어 있고요. 다 돼 있고요. 그런 문제는 법인화의 본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법인화를 무슨 뭐 제가 이 박 대표님 공약을 보니까 재정 독립 뭐 확립을 위한 뭐 이런 측면에서 법인화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얻는 것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재정 확보 저는 어쨌든 환경운동이라면 환경운동을 제대로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안 그래도 작은 실무자들이 환경운동 하기도 참 벅차고 뭐시 여러 가지 단점이 많고 이래서 고쳐야 될 점이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뭐 이 재정 사업을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환경운동에 상당히 방해가 될 우려가 크다 이런 점이 크고요. 굳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전국 대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뭐 설문조사도 하고 이래서 정리가 돼 있고 물론 이게 지금 결정이 아니고요. 이거는 대의원대 2월달에 대의원대 하면 거기서 정식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의견이 지금 정리돼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게 대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단체도 지금 운동단체가 법인화 가는 게 그 대세가 아니에요. 그거 접혀진 지 오래인데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조금 저는 좀 그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문하려고 하니까 조금 떨리네요. 제가 원래는 개인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진짜 적었거든요.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개인적으로 해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윤연희 상임대표. 아유 부끄러워.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생업이 우선이어서 네. 환경운동에 제대로 처음에는 참여했다가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제 이제 환경단체에 와서 해보니까 실질적이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 비합리적인 부분도 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또 어떻게 하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환경을 의식을 이렇게 해보고자 이제 했지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환경단체가 이렇게 활성화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들이 그 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까 그거를 평소에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분 이내에 질문하셔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지금 환경단체에서 예, 질문 빨리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너무 빡조시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이 환경단체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고 배가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동부에 있는 저로서 동부에 만약에 어떤 거를 제가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추진한다면 그거를 제가 힘을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다른 분 다. 5분 다 네, 다른 분 다. 5분 다. 그 질문을 요약하면은 환경운동이나 회원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걸 말씀해 달라는 거고 그 도움 주시는 건 동호회 말씀이시죠? 도와줄 수 뭔지 있고 모르잖아요. 네. 아니 동호회 어떤 아이템이 아이템이 네. 그 아이템 아이템을 밝히시면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주민자들이 아이템 모르니까 좀 밝히기가 힘들 것 같아요. 동구에 이제 이 건물도 있고 하는데 동구가 제가 동구가 살고 있어서 좀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평소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 기도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활성화가 좀 되었으면 하는 게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 회원활동 활성화 방안 그 5분한테 공동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을 많이 아까 답변한 내용이니까 1분 이내에서 저 김준열 후보님부터 덧붙여가지고 일단 그 정보에 대한 접근, 회원들이 뭘 할 수 있고 어디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데서 좀 흔히 말해서 투터치라고 하죠. 2번 이상 클릭해서 이상이 되면 시민들은 관심을 잃습니다. 빠르고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제가 뭐 공약에도 좀 적어놨지만 뭐 결국은 회원활동, 우리 현안활동, 행사, 캠페인, 장터 뭐 이런 것들, 환경정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안에서 아주 뭐 클릭 2번 정도로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거기 뭐 장터에 참가하고 싶다 하면 장터에 참가하고 이런 것들이 2번 이상의 클릭이 안 되게 하는 게 제 시스템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회원 그 모임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많은 것들이 생기고 많은 지금은 그 올해 이제 그 회원들도 그렇지만 시민사회 운동을 보면 7만 건이 넘습니다. 집회가. 그 중에 주제가 50%가 넘게 늘어났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양해졌고 거기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는 게 우리 회원 활동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1분을 드리고요. 그리고 30초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회원활동 활성화 핵심만. 예. 사실은 다 알다시피 회원의 참여를 좀 장을 마련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부산 처음 이제 항일학 활동할 때 또 맡았던 직책이 조직부 간사였는데 회원들한테 어떤 때는 장문의 편지를 썼었거든요. 이 소식지에다가 왜 그렇게 참여를 안 하시냐고. 그렇게도 이제 하고 이랬는데 그때는 그런 것만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 회원들이 좀 참여를 많이 좀 장을 만들까. 그래서 우리가 소모임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에코웨이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과 사회와 환경운동을 전복시키는 이런 것도 시도를 해보고 젊은 여성들하고도 또 모임하고 어머니들 모임이 참 잘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앞으로는 우리 좀 활성화시켜보고 싶고 결국은 제가 생활 영역 안에서 생활 환경을 우리가 좀 보호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미세먼지 부분에는 플라스틱 문제나 라든이나 방사능이나 우리 삶이나 일상생활과 보건 영역에서 이제 위협하는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회원들의 참여를 같이 자연스럽게 이끌고 제가 사통팔달을 했는데 이건 사실 2020 비전 만들고 최선하고 상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좀 거점을 좀 마련을 해서 회원들이 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과 같이 연결을 해서 회원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도록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그 이제 다양한 이제 시민사회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냥 제가 터득한 원칙이랄까 운동은 환경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환경운동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 전문가가 한다고 해서 노동운동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운동은 결국 인간관계입니다. 저는 우리 환경운동연합 사람들이 환경 이런 모임에 와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누구든지 인간관계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잘 형성하고 여기 보니까 그리고 재밌더라. 자기가 좋아서 오는 거 아닙니까? 좋아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이 회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추상적이긴 하겠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안 대표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건 주민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동구 쪽을 얘기를 하신다. 동구에 우리 환경운동연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에 요 공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인 환경운동가 교실 운영입니다. 오므로서 참여하면서 얘기를 듣고 1%라도 있죠. 또 예를 들어서 노인 실부 환경운동가가 나올 수 있고 요즘 노인네들이 돈이 많아요. 더 적극적으로 회원도 가입할 수 있고 그렇죠. 막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환경운동 회원을 적극적으로 모이는 것은 지금은 절대 모일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나가지. 기존 있는 회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 더 이상은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이한 우리가 시민들의 페스티벌 축제 이런 걸 만들어 참여하는 계기, 이제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 제가 아까 이 공약에서 이 빠진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정말 중요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그 생명과 본질은 저는 환경운동입니다. 처음부터 환경이고 끝은 환경운동인데 결국 그 환경운동을 누가 할 건가? 처음도 회원이고 끝도 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이 생명인데 그래서 제가 좀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아마 실무자들 부분의 업무를 잘 좀 체계화시켜서 이 우리 회원 조직을 좀 전담을 해서 그 우리 지역 조직이 3개나 돼 있거든요. 그 잘 되든 안 되든 이제 금정같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좀 힘들어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회원 조직 그리고 또 영역별 조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들을 다 참가해보고 진단하고 좀 연구하고 이런 업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빨리 처장이 뽑히면은 한 사람을 뽑을 수가 있거든. 지금 처장을 우리가 결정을 못 해가지고 없어서 그리고 또 제 욕심은 좀 잘 되어서 풍성하게 돼서 실무자를 한 사람 더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이 일도 좀 전담을 할 수 있는 이 역량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좀 방향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중에서 더 질문 사항 있습니까? 네, 다행히 우리를 9시에 마치려 하는데 질문 안 해서 감사합니다. 저기 어떤 후보님한테서 이거 꼭 물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질문이 너무 좀 적나라해서 제가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데 후보님한테서 왔어요? 아니 회원님들에게 후보님께 물어달라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런닝메이트 성격의 질문인데요. 세 분 상임대표가 자기가 대표가 된다면은 사무처장 후보님 1번, 2분 중에 누구하고 일하고 싶은가? 그 역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 역으로도 질문해놨는데 이게 제가 생각해도 재밌고 듣고 싶은 내용이긴 한데 뒤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 폭풍이 무시 못할 거기 때문에 이거 질문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도로 하고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듣고 싶은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성향을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성향보다는 그래서 또 두 번째 나온 질문이 이걸 꼭 물어달라고 한 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난합니다. 자기가 환경운동연합 생활을 하면서 잠자다가도 기억나는 인물 한 명 정도 혹은 어떤 사건 간단한 강렬한 단상 같은 거 좀 물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질문으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1분 정도로 해가지고 자기 환경운동 생활하면서 생각나는 인물 혹은 어떤 사건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를 이야기한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부터 해가지고 사건이나 인물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보다 좀 인상에 남는 거는 최수영 처장이 하만보에 올라갔을 때가 제일 그래도 인상이 좀 남고요. 그리고 또 인상에 남는 건 우리가 고리 1호기 폐쇄 전에 고리 앞에 가가지고 우리 해상 시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대단히 좀 인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고리 주민들이 막 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햇발전소를 아마 그때는 새누리당 시절이었으니까 주민들 동원해가지고 온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현장이구나 이런 것이 남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저는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우리 공동대표를 했던 문태영 교수님과 문흥병 교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특히 저는 문태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때 자원 그 문제가 때문에 1인 시위도 하시고 진짜 열심히 활동하셨거든요. 문흥병 교수님은 최수영처장 하만 올라갔을 때 거의 하만보에 같이 농성을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셨는가? 이런 것이 저는 늘 마음에 남아서 대표가 무엇인가, 공동대표가 뭘 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이 항상 좀 그래서 이 대표 역할이 참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되고 이래서 좀 염두에 두는 게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건이나 인물 하나만 해달라고 했는데 많이 해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단독화돼가지고 보시는 분이 판단하실 거니까 그런 말씀드리면 보시는 분은 생각하셔가지고 보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번 윤 대표님께서 조금 최진영 씨 얘기를 해서 이 얘기를 생략하고 저는 이랬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참 해운대 LCT 그죠? 해결을 못했다는 거 뛰어들었지만 거기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법을 집행하는 시에서 불법인데도 법을 바꿔가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결과는 LCT가 중단이 돼야 되는데 계속 있다. 부산환경연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참 안타까워. LCT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세일을 해주겠다고 지금.
참 그런 부분이 우리 환경운동연합이 위상이지만은 좀 답답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뭐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에 뭐 깊이 이렇게 들어와 본 적이 없어서 뭐 특별히 사건으로는 뭐 알고는 있지만은 또 가보게 됐지만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우선 사람으로 치면은 저 뒤에 앉아 있는 박수정 대표하고 김추정 사람이 자다가도 꿈에도 가끔 나오고 박수경 대표는 저를 사회적 기업 하도록 이끌어줘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그것 때문에 또 뭐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김추정 우리 국장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그래도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또 새롭게 봤습니다. 예, 우리는 좀 예, 사실 뭐 간상에서 떠오르는 게 몇 개 있었는데 뭐 그보다는 이제 예전에는 위천공단 저지운동을 우리가 그때 할 때 정말 이제 부산 지역에서 범시민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97년도 12월에 시청 점거해가지고 그때 완전 노동자들도 퍼레이드를 하는 중에 이제 위천공단 저지를 같이 이제 동의를 하면서 할 때 제가 시청에서 막 소리를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들은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저 노동자들 캠페인 거리 행진하는데 여기서 시청에 사람이 손을 넣으면 어떡하느냐 막 그런 혼을 났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위천공단 그때 이제 부대표님이 그때 사무장 계시면서 삭발을 하시고 그때 우리 활동가들 다 같이 막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억이 나고 또 하나가 이제 기장인수 담수화 부분이 어쨌든 다행히 오 시장이 당선되고 이러면서 이게 좀 정리가 잘 됐는데 어쨌든 새해 들어서 그때 김용호 대책위원장이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쨌든 뭐 계속적으로 잘 대응을 좀 하자고 이러시는데 그래서 기장인수 담사가 저희가 초기부터 이제 연구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단계를 같이 했었고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원 여러분들 먼저 건강 챙기십시오. 자다가도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요. 저는 독서가 취미인데 21세기를 위한 21세기 21가지 제안이라는 책을 좀 봤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어쨌든 그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시민단체 활동을 여기서밖에 안 했고 아마 여기서 끝날 겁니다. 그 다른 단체 갈 마음도 없고 그 시민사회가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어떻게 이런 미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해가고 우리 활동가들 그리고 여기 같이 계신 전문기관 분들 그리고 회원분들을 그 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같이 뭉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뭐 25년 좀 넘어가고 있지만 50년 과연 100년째는 어떤 모습으로 혁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자다간 하지 않고 자기 직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빠르게는 안 되겠지만 차근차근히 1년에 한 걸음씩 두벅두벅 적어주셨는데 걸어 나가는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2시간, 약속한 2시간이 다 흘려갔고요. 그 불로 중국질문 그 세금 받았고 그리고 그 질문하고 싶은 거 했는데 이제 런닝메이트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뺏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시간 끝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중에 이제 여전히 형식적으로 하면 30초 드리겠습니다. 100분 토론할 때 이제 역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연희 대표님부터 기호번이니까 30초 정도 그 자기를 제조고 필 뽑아달라는 필 정도 하시면서 넘기겠습니다. 준비하라 소리 안 했는데. 아 이거는 사회자의 질문으로 너무 좋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처음에는 저는 비교적 일찍 후보를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경선한다 이래서 제가 좀 싫었어요. 좀 피곤하기도 하고 좀 귀찮기도 하고 안 나오실 것 같더니 나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요즘 하다 보니까 이제 경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생각을 좀 제가 어쩔 수 없이 정리를 좀 그동안 제가 워낙 열심히 잘한다. 저는 이리 생각해서 내가 최고야 이리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어쨌든 경선하게 되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게 되고 특히 회원을 제가 몇 번을 제가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고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나쁜 것만 아니구나. 그래서 역시 좀 잘 되면 좋겠다. 저는 어쨌든 최대한 책임지고 원래가 제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저기 그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1번 후보에서 93점 했기 때문에 1분 드리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2분부터 제가 30초였는데 1분씩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에 출연하신 모든 회원과 진짜 선출직도 아니고 진짜 여기 나오신 분들이 참 모두가 다 당선되면 좋겠지만은 좀 마음 버립니다. 그냥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진정으로 부산환경운동연합을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해 주세요.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어떤 면에서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시민운동을 하면서 부산환경운동연합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참여한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같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앞으로라도 열심히 더 재미있게 신나게 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요즘 어느 단체 가든지 대표 뽑는다 그러면 서로 안 하겠다고 난리니까. 근데 환경운동연합은 제가 봐도 이상해요. 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는 게 굉장히 이게 복 받은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좋은 현상이라 생각하고 이제 환경운동연합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저희 상임 대표로 출마한 세 사람이 아무튼 뭐 차별성 별로 없어요. 누가 해도 다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그냥 회원 여러분들이 그냥 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세 분은 무급 자원봉사를 하시는 상임 대표님 마무리 발언이었고요. 돈을 더 내야 되는 앞으로 두 분은 사무처를 책임지고 유급 저희 회원활동을 책임질 사무처장 후보 두 분입니다. 먼저 민은 쪽은 아까 30분인가? 1분인가? 1분까지. 그래서 준열 씨가 아까 그래 질문을 경험할 때뭐 선후배도 없고 이런 말 하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고 제가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후배인데 너무 좀 잘해준 게 없으니까 저렇게 귀감이 되는 선배도 그렇구나.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운이 좋았던 게 사실은 뭐 부자상 대표님도 계시지만 김혜정 선배도 정말 여성활동가로서 정말 현장을 누비면서 탄핵운동을 개척을 했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최인아 선배도 있지만 항상 그런 이제 활동하시는 선배들을 보고 참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김용호 관장님 같은 경우도 지역 주민인데도 이 정보를 이렇게 정말 탐구를 하는 이런 활동이 있었고 제 강점이라면 사실 저는 사실 모든 분야를 사실 다 해봤습니다. 수지면 수질, 대기면 대기, 핵이면 핵. 그다음 에너지 전환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좀 포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앞으로 우리가 사무처장이 되든 안 되든 앞으로는 더 계속적으로 환경운동을 하고 사회운동을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갑이 되는 선배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단련을 해왔습니다. 흔히 단련이라면 1000번 두들기고 10,000번 두들기고 10,000번 두들기는 게 단련이라고 하는데 아직 1000만 번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많은 단련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뭐 토론회나 자문회의 가면 사실 저는 밤새 공부합니다. 뭐 내용에 대해서 밤새 공부해서 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단련해 나가는가 그리고 회원들을 어떻게 묶어서 가는가 이것이 저희 환경운동연합에서의 활동가로서의 목표고 그것을 좀 더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무처장으로서 출마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상임 대표님 이야기하셨는데
뭐 누가 되셔도 제가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로서 죄송한데 약속된 시간 9시가 넘어갔는데요. 그래도 많이 넘진 않았습니다. 10분 안 넘은 9시 8분인데요. 마치고 바쁘신 분은 집에 가시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건 풀이할 장소가 없는데 부산일보 근처에 가서 풀이를 할까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같이 참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시계하는 한 정부서 활동가님 정말 그리고 저희 이용만 대표님이 선관위 위원장이십니다. 선관위에서 이걸 준비하고 공부하고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정상래 선관위원님도 검토해 주셨는데 조판영 선관위원님은 안 오시네요. 그래서 상당히 사상 처음으로 부산환경운동연합에서 직선제 경선을 하고 또 합동후보 토론을 하고 또 이 사진 또 동영상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이 자리에 참가 안 하신 분들이 2시간짜리 동영상 영화 보듯이 보실 분이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겠습니다. 한 분도 안 가시고 장시간 동안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사회자님.